먼저 색즉 시공했는데요. 이제 다시 조금 더 복습을 또 계속, 왜냐면 먼저도 얘기했듯이 반야신경은 이게 내가 이거 이제 그 전에 그냥 반야신경 독경하고 그럴 때는 뭐 그러거니 그냥 했어.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인 것 같더라고. 반야신경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1년 내내 반야신경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복습하면서 이제 또 계속 하는데, 먼저 제 색즉 시공까지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색부리공, 공부리색을 한번 더 이제 한번 짚고 갑시다. 이제 제목만 보고 가요. 큰 걸만 보고 가요. 118쪽이요. 118쪽에 보면 이게 요 책은 페이지를 한쪽에만 기록을 해놨어요. 한쪽에 두 개를 기록해놨더라고. 한쪽에다 118, 119 이렇게 다 해놨는데 118쪽 보면 색, 부리공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듯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 색, 아니면 색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들리는 것도 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 서로가 이렇게 듣는데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색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반야신경에서 얘기할 때 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야. 왜냐면 가유거든. 거짓 생긴 거란 말이야. 거짓 생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연으로 합쳐져서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인연화합이니까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가유 그러는 거야. 거짓 만들어진 것. 그걸 색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야 부정. 그래서 먼저도 계속 얘기했어요. 부정으로만 계속 가면 사람이 반동분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가고 긍정이 다시 부정됐다가 또 긍정이 되고, 이제 이게 반야경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20가지 공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그래서 용수보살님이라고 하는 용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1세기나 2세기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이니까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한 1세기나 2세기 정도 되는데, 이분이 부처님 가섭존자로부터 이렇게 법이 전달해 오는데, 용수보살이 11번째인가 12번째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쯤이야.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가섭부터,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건 한 5, 600년 후야. 한 5, 600년 후인데, 용수라고 하는 분도 스님이야. 부처님 법을 이은 사람이니까. 11대인가 12대. 근데 우리는 용수를 스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용수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그냥 스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를 가지고 뭐 법상 스님, 만유 스님 그렇게 얘기하지, 만유 보살, 법상 보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을 때는 기존 스님보다 뭔가 달랐을 때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다 보면 스님들이 아우 그 스님은 보살이야 이러면 스님보다는 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살은 뭐야? 간세음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 이런 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급이 스님급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용수 스님을 얘기할 때는 용수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용수 보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한 일이 엄청 많어. 그래서 대승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해. 부처님 법이 부처님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남방불교, 뭐 유식론, 뭐 설일체유부 막 있어. 막 있는데 1세기 정도 오면서 용수보살님이 나타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거든요. 대승불교가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야. 용수보살을. 그래서 용수보살인데, 용수보살님이 대승불교를 창시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제 대승불교를 중흥시키면서 글을 쓴 게 중관론이라는 게 있어. 중관. 가운데 중자에다가 볼관자예요. 중관론.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 중간론이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발을 정자를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반야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념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 용수 스님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20가지나 넘게 설명을 해. 공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공 그러니까는 공이구나. 그럼 공에 또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 공 아니야? 이러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공이 아니니까 이건가? 그리고 가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야. 그게 20번을 설명을 한다고. 엄청난 거지. 부정했다, 긍정했다. 결국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받아들일 때 공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색 불용할 때 색이 부정인 거야. 색이 나를 피로곤하게 만든단 말이야. 색이라는 게 나를. 그런데 색이 불이공이란 말이야.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색은 부정인데 불이공,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 불이공, 색인데 색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고통에 뭐 이렇게 매달리지 마라. 왜냐? 그 고통은 2년이 지나면은 고통은 벗어나게 돼 있어. 고통은 없어지게 돼 있어. 그게 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지 않다. 이거 다를 이자예요. 다 이색.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잖아. 그죠? 다름을 인정하라는 얘기니까 뭐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라면 긍정이란 말이야.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틀린 게 어딨노? 애가 말 안 들을 때는 한 번씩 때리기도 해야지. 근데 때리는 것 자체라고만 봤을 때는 틀린 거야. 그거는. 때리면 안 돼. 폭력은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긍정한다는 얘기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는데 다시 뭐 더 좋은 걸로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고 얘기하면은 척을 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때 같이 모아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여기는 같은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름 자체도 반야신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냥 같은 거야. 그냥 지금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근본에 갔을 때는 잘 살아보세라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잘 살아보세 하는데 이리틀에서 넌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깨지는 거야. 근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봐주면은 나중에는 잘 살아보세가 된다 이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라는 게 뭐 그냥 쉽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쩌든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게 색불이공인 거예요. 그럼 저거 넘어가서 그러면 또 이제 색불이공이니까 그다음에 뭐야? 이제 공불이색이겠지, 그죠? 그러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공불이색이 그러면 공인데 그러면 긍정에서 불이색 다시 부정으로 가냐?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공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색이었는데 얘가 인연 화합으로 모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공인 거야.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살 수가 없어. 다른데 어떻게 나랑 안 만나도 어떻게 같이 사나?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는 색은 앞에서 색불이공 할 때 색은 그냥 색이야. 물질이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색은 인연 화합의 색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공이 되는 거야. 긍정을 다시 한 번 더 긍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색불이공 그랬을 때는 중생의 입장에서 나도 부처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좀 중생이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는 중생인데 그 중생에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게 색불이공이야. 그 믿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전 스님께서도 뭐라 그랬어? 그냥 한번 믿어봐라고 얘기했잖아. 뭐 그냥 한번 믿어봐니까 뭐 노래 가사 같다 야. 근데 그냥 어쩌든 모르면은 일단 믿어는 보라는 얘기야. 일단은 믿어는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불교에서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 믿고
따져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거는 성인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밀어볼게. 그래 놓고 따지는 거야. 내가.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색부리공은 나는 중생이지만 부리공, 나도 부처와 다르지 않아. 이렇게 희망을 갖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리색은 뭐야?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니까는 나에게 지금 단점 같은 게 내가 중생 같은 게 나한테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공부리색인 거야. 이건 한 단계 좀 더 높은 거죠. 예. 색부리공은 중생에서 부처를 바라보는 거고 공부리색은 부처 입장에서 중생을 쳐다보는 거야. 좀 어렵나? 어려워? 그러니까 중생이 색부리공이 할 때는 내가 색이야. 내가 색인데 나도 부처야. 그러면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간세음 보살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사리자한테 너도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사리자한테, 우리한테, 사리불은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간세음 보살이 우리한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공부리색인 거야.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색부리공이 그건데, 공부리색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부처의 입장에서 중생을 봤을 때는 그냥 다 부처인 거지. 요게 공부리색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얘기야. 이제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는 밥을 줬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어갖고 음식을 쫙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 부처님도 먹고 중생도 또 다 먹었어. 부처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 얼굴들 보니까 밥을 먹어갖고 막 졸려. 그러면 그냥 좋은 거야. 내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리색이고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부리공이야. 그런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고 긍정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긍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랑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주 눈엔 대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무학신이 봤을 때는 대지도 부처인 거야. 공부리색이라고. 무학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이렇게 욕심이 많아갖고 나라를 강탈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무 근본으로 봤을 땐 너도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성계가 봤을 땐 무학스님이 아직 좀 골치가 아프거든.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스님을 한번 던져놓은 거잖아. 그지? 나 스님 피곤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왜 스님이 오늘은 돼지같이 보이죠? 그런 게 스님 피곤해. 얘기란 말이야. 중생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를 바라보는 거는 색부리공이고 공부리색은 부처가 중생을 바라볼 때는 공부리색이야. 부처가 중생을 볼 땐 중생으로 안 봐요. 그냥 부처로 보는 거야.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이는 거야. 요거야. 모른다 그랬으니까 설명이 한 번 더 되는 게 자꾸 모른다 그래야 돼. 모르겠어요. 그래 또 나도 또 머리를 짜내야 되고. 이제 그럼 이해가 됐죠? 예, 색부리공 공부리색이 뭐 똑같은 말이 있네. 근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그러면 또 색이 앞으로 또 나왔네, 그죠? 색은 중생이라고 일단 봐요. 가유. 먼저 처음에 얘기했어요. 공가중 얘기했어요, 그죠? 공가중 그랬단 말이야. 진공, 가유, 묘유. 이거 먼저 프린트 첫날 내가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프린트 한 거 그거 갖고 다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고 가유가 색이고 그다음에 묘유가 또 색인데 그게 공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색즉 시공할 때 요 색은 그래서 요게 색은 중생이라고 보고 공은 부처라고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부처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 눈에서 부처가 돼서 보니까 맞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너도 공부하면 될 수 있구나. 똑같지.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제자가 와서 내가 뭘 가리키는데 이놈이 안 될 것 같으면 가리키겠어?
될 것 같으니까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가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중생은 중생으로 남을 것 같으면 뭐로 가리켜? 가리킬 이유가 없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개구생이지.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내놓고 또 뭐 이제 그래서 색즉시공이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색즉시공이란 말이야. 중생과 부처가 그래서 색즉시공.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상태가 바로 부처다. 색이 중생이 즉시공. 바로 페이지를 못 찾았나? 찾았죠? 125페이지니까 124페이지. 그래서 색이 먼저 나왔을 때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이 다시 시공이잖아. 긍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하고 긍정을 하고 긍정을 또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을 하기 위한 부정이 아니고 그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구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정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이게 니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수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수행 과정이 부정인 거야. 아니 처음부터 긍정을 했을 것 같으면 수행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해야지 긍정이 되는 거지. 뭘 보살님 뭐 도자기도 만들고 뭐 도자기 만들고 있는데 이걸 뭐 자꾸 부정을 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래야지 뭐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럼 뭐 연구할 게 뭐 있어. 맨날 똑같은 거 만들어내면 끝이지. 그러니까 부정이 일하는 게 항상 이걸 조금 더 깎아볼까, 이건 더 붙여볼까, 뭐 얘는 곡을 줘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지. 그래야 긍정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부정이 부정을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각지고 사는 거, 서로 이렇게 각지고 사는 건 서로 부정만 하는 거거든. 이건 그냥 부정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인 거야. 그냥 까기 위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절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수행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근데 부정이 없으면 수행이 안 돼.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수행이 되지. 난 됐어 그러면 끝난 거야. 안 돼. 근데 결국은 난 됐어에 끝나야 돼. 그래서 자꾸 부정을 하고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이라 나는 부처와 같다. 그러면 다 뭐냐면 아까도 공가중 뭐예요? 무슨 나도 프린트를 맨날 갖고 오다가 또 안 갖고 왔네. 그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뭐 돼 있어요. 읽어봐 그냥. 또, 또. 성공정 또. 최상용 또. 그렇게만 돼 있어? 그렇게. 그러면 공가중을 이제 첫날 그거 불교 강의하기 전에 그거 한 거야. 반야신경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이 나는 아닌데 그렇지만 앞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중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움으로 그냥 볼 뿐이지만 저게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지금 보석을 갖고 있는데 저 보석을 못 찾아서 안타까워서 안타까워할 뿐이지 너는 중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야. 이게 왜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인도의 그 상태에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 그래서 카드에 꽉 박혀 있어갖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야 너도 네 주머니에 보석이 있어. 너 아니야. 네 신분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너는 그냥 준생이야. 너는 슈드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색즉시공은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요거까지 설명을 했는데, 요거 좀 글이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내가 표시를 해놨네. 한번 봐요. 126 이제 한문 되기 전에 한문 위에 한글로
일러보아라. 여기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것이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일까 해놓고 언제나 강남 땅 3월을 생각하면 자기세 우는 곳에 온갖 곳이 싱그럽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시인들은 참 글을 진짜 이런 글을 참 잘 써.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꽃피는 지금 뭐 춘삼월이나 음력으로는 아직 음력은 3월이네. 어쨌든 이제 꽃인데 이 스님 참 시인이더라고. 이게 색이잖아. 색이 어떻게 공이 될 수 있냐? 왜 색은 눈에 물질이야? 물질은 눈에 보여야 물질이에요. 물에 보일 공은 그냥 공인 거야. 그냥 진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눈을 감고 여기는 뭐가 멋있지? 경주는 뭐가 멋있지? 4개월 중에 뭐가 좋지? 그래도 봄이 난가? 지금 봄이니까 봄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을 감고 지금이 겨울이라고 생각해. 지금 1월 달이라고 생각해. 1월 달인데 눈을 감고 저 경주에 저 김유신 장군 그 묘 가는 데하고 보문단지의 3월 말 4월 초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벚꽃이 있어. 뭔 얘기야? 우리가 얘기하는 벚꽃은 색이야.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만 이렇게 해도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실이잖아. 공이잖아. 뭐가 다르냐고. 그때 눈으로 봤을 때도 기쁘고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도 그 좋을 때를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다 이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언제나 강남 3호를 생각하니까 자고 세우고 그때 김밥 싸갖고 소풍 갔을 때가 너무나 좋구나. 이 얘기가 한겨울인데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좋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싸마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좋았을 때 한번 생각해. 뭐 혼자 웃으면 뭐 미쳤나 그럴 수도 있는데 막 혼자 좋으면 됐지 뭐. 이게 그 얘기야. 그게 즉 시공이라는 얘기야. 아유 시를 너무나 잘 쓰셨어. 부러워 죽겠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쓸까? 그래서 그냥 요거 한번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먼저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127페이지 보면은 그 조그맣게 진공, 통신시, 변신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게 단어 해석해 놓은 건데 요거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까지 다 설명해 주기가 내 얘기도 바빠 죽겠어. 그래서 이거까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꼭 읽어 보시고 제가 얘기해 준 거 그거만 좀 얘기 들으면 돼요. 그리고 129페이지 봐요. 129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보면은 20공문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거기 나와 있잖아. 대반야경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긴 대반야경이라고 돼 있네.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게 20가지가 있어. 내공, 외공, 내공, 공공, 대공, 소공, 승의공, 유의공, 무의공,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 맨 끝에 가서 무성공, 자성도 공이다 까지 나가서요. 공. 근데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했어요. 공이 그냥 공 니꾸로 무라고 보면 안 돼요. 공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유의가 있는 것이 공이고 없는 것이 공이고 그래서 필경에는 공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공에서 끝나지가 않고 결국은 묘유라 그랬어요. 묘용이라 그랬어요. 용으로 나타나야지만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원래는 공이야. 원래는 그냥 없다고 쳐. 그냥 원래는 없어. 원래 이 세상이 원래는 없어. 세상이 이게 공 그대로야. 변화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요 지구 땅에 살고 있으니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야. 우리 지구 땅에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우주 공간에 우리가 멀리 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구를 쳐다보면 관심도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 관심도 없다고 그냥 있을 뿐이야. 우리가 북극성 쳐다보면서 저 북극성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 이 생각 안 한다. 그냥 북극성이 있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변화가 없는 거라니까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우리가 계속 변화를 느끼니까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공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서 크게 보면은 공이야 그냥 공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만 공으로만 보기에는 또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얘도 있고 우리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있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래 그거 있는 거 맞아 또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은 가유라 이거야. 그냥 인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인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얘가 없어지잖아. 인연이 닿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그럼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는 지구 땅에 사니까 지구 어딘가에는 내 흔적은 또 있게 마련인 거야. 아니면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는 또 있게 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남아있는 게 그러면 그놈이 또 그대로 나가되냐. 아니야. 그놈은 또 다른 놈은 또 만난다니까. 내가 그대로 환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제 에너지로 얘기했을 때 제가 뭐 화학을 잘은 몰라. 내 학교 다닐 때 그 화학하고 지리가 그렇게 내가 잘 못했어. 점수가. 난 수학 시간에 책을 재밌었어. 모르겠어. 그 외우는 거여서. 물리는 잘했어. 그래서. 어쩌든 우리 때 이게 과학이 4개로 나눠졌다니까? 지학, 생,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초창기에는 그냥 과학 그러더니 나중에 4개로 나눠져서 쪼개져서 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 그 중간에 왜 들어와. 나이를 먹은 거 생각해야 되는데. 까먹었잖아. 뭘 얘기하다 금방 까먹었지. 하다 보면 생각날걸요. 하다 보면 생각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바로 하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왜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생을 얘기할 때 내가 죽어서 또 다음에 내가 똑같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환생을 생각하잖아.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독했을 때 그렇게 가능할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다 화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야 우리도. 그러면 이게 내가 그래서 화학을 잘 모르지만은 얘기했구나. 그냥 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은 뭐가 뭉친 거야? 물은 화학에 뭐가 뭉쳐서 물이 돼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뭉쳐서 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뭉쳐서 물이 됐는데 얘들이 어떻게 돼갖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갖고 헤어졌어.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하고 헤어져갖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네? 그럼 얘들이 다음에 얘들이 또 만날까? 아니요. 또 만날 수도 있어. 또 만날 수 있지만 얘가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얘가 딴 데로 가는 데니까. 우리가 수소는 팽개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소니까 이 산소가 C로 가면은 얘는 못 쓸 놈이 돼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로도 간다니까. 그럼 물하고 뭉쳐있어서 얘네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얘랑 꼭 만날 거야? 이거는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다른 데로 갈 확률이 훨씬 많아. 그것도 또한 환생이야. 그것도 또한 환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있다 없어졌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우주 이 삼천 대천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큰 허공계를 얘기하는 거야. 허공계로 봤을 때 그죠? 허공계가 그러니까 크게 엄청나게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공인 건데 그게 공이 아니잖아. 그죠? 그 안에서는 뭐가 계속 움직이기 있는데 그게 색으로 나타났어요. 모양으로 나타날 때 이걸 가지고 가유라 얘기한다. 근데 가유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은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돼? 정신병자도 대부분 불교에서 얘기하면 정신병자인 거야. 왜냐? 집착병에 걸리기 때문에.
집착병에 걸리면 공부가 안 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공을 설명하고 마를 설명을 하시는데 반야를 생각하는 설명을 하고 이념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집착을. 그래서 방아차 계속 나라 반야신경 공독하라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은 무라고 설명할 때도 있지만 이 공은 그냥 공이라고 봐야 돼. 뭐 요번에 뭐 할 때 무슨 뭐 헌재 앞을 뭐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씨잘데기 없는 것을 빼낸다는 뜻이겠지. 그죠? 근데 반야신경에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는 온갖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가 진공인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인연을 만나 가지고서는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모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최초에는 이렇게 음양이 있었다. 이게 최초에는 그냥 음양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뭐가 인연이 돼갖고 얘가 이제 혼돈의 세계에 오잖아. 그래서 막 뒤섞여서 막 돌아가다가 이제 아니구나. 처음에는 혼돈인가? 처음엔 그냥 극만 있구나. 그지? 극만 있다가 얘들이 세상이 뭐 해갖고 혼돈의 세계에 있다가 음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우리 태극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연기법이야. 그게 다 부처님 인연법이라니까. 인연법으로 이제 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신 거지.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부처님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색즉시공할 때 요거는 이제 색에서 이제 너도 앞에는 색불이공 할 때는 요거는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죠? 너는 색인데 이렇게 해서 너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불이색이야.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거기 설명할 게 없어. 그냥 부처님이 봤을 때 그냥 다 안타까울 뿐이지만은 그냥 다 붙인 거야. 아이고 저놈이 다 지 주머니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막 이따만 게 있는데 저걸 못 찾네. 이러고 안타까울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색즉시공 공즉시 그러면서 한 단계가 넘어지니까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먹어 이러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요리법을 음식을 막 만들었어. 만드는 시간이 걸리겠지. 막 만들었는데 음식이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냥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색즉시공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130쪽에 가면은 공즉시색 그랬어요. 그래 또 똑같은 거야. 또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색이 없어. 그러니까 나나 부처나 그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게 물질적으로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대에 가기는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생각만큼 철학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너나 나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가지면 어떻게? 그게 바로 공즉시색이야. 그래서 공이 부처가 바로 나다. 처음에는 내가 부처야 그렇게 이제 나랑 부처님이랑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내가 조금 더 건방져진 거야. 조금 더 건방져지니까 부처가 난데? 그러니까 내가 부처 짓을 하는 거지. 그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부처님하고 같대. 나를 부처님이랑 동급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부처의 행을 하는 거야. 그게 공즉시색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부처인 거지. 공즉시색에 오면은. 색즉시공은 내가 부처님 쳐다보는 거야. 근데 이제 공즉시색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다 부처인 거야. 그래서 절에서는 그냥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야신경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 줄만 하고 공즉시색은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 책을 요건 좀 얘기 좀 할 게 더 있네. 근데 이거 한 줄만 하고 갑시다. 131쪽 맨 위에는 거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봐요. 재불보살 찾았어요? 책 있는 분 찾았죠? 131.
재불보살 견시방세계 지시일공계 평등무이라. 그러면 이제 있죠. 또 130쪽으로 와요. 130쪽 맨 위에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해석해 놓은 거. 모든 불보살들은 시방세계를 보더라도 다만 하나의 허공계일 뿐이니 평등하여 둘이 아니니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색즉시공이라는 얘기야. 불보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생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똑같이 본다는 얘기야. 뭐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은 그냥 똑같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5개 있을 때, 그죠? 뭐 긴 놈, 짧은 놈, 두꺼운 놈, 뭐 일 많이 하는 놈 이렇게 있잖아, 그죠? 뭐야? 큰 놈. 아니 뭐야 이게 큰 놈이나? 큰 놈, 긴 놈, 일 많이 하는 놈, 이쁜 놈, 그래도 의지를 지키는 놈 있잖아, 그죠? 이게 이거잖아. 이게 그냥 다 내 새끼인 거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하나 봤을 때는 뭐 엄진이 뭐 이건 뭐예요? 이거 검진이, 장진이 이건 뭐라 그러지? 약지. 요거는 그냥 새끼손가락 그러자고. 이름이 다 틀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그냥 봤을 땐 그냥 다 내 손가락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다 내 새끼인 거지.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얘가 쳐다볼 때는 그러겠지 뭐 맨날 뭐 좋은 일 있을 땐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얘는 화를 낼 수도 있다 이게야. 밑에서 봤을 때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야 이러는 사람 없잖아. 그죠? 최고야 이러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왜 나는 맨날 꼴찌냐고 불평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공즉시색은 뭐야? 부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냥 그냥 다 내 생각이야. 여기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여기에 가시가 박혀도 아프고 여기에 가시가 아프도 박혀도 다 아픈 거야. 내 입장에서.